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미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 CCTV가 추가로 공개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그렇습니다. 신당역 이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지난달 법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을 때 그때 보복을 결심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세상에. 사건 당일 신당역 내부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때 전주환의 모습을 보면은요. 미리 준비를 한 계획 범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을 알 수 세상에.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전주환이 노란색 상의를 입고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썼습니다. 어머. 그리고 어깨에는 가방을 둘러맨 상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로 향합니다. 세상에. 지금 모습을 보면 아주 차분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시선을 고정한 채 또 머뭇거림 없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전주환, 화장실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아이고. 하고 나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이처럼 끌려 나옵니다. 세상에. 여러분, 머뭇거림 없이 그 영무원을 따라 들어간 뒤 그 짧은 순식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아마 틀림없이 계획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구형한 이후에 계획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믿기가 좀 어렵고요. 스토킹한 기간을 생각해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계획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면 잠깐 나왔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사실은 샤워캡으로 보입니다. 저게 사실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상하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어려운 물품이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샤워캡을 쓸 만한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여러 번 아마 연습 비슷한 걸 아마 했을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결국에는 비상벨까지 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피해자에 의해 가지고 별로 먼 데까지 도망도 못 가고 결국 검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사실은 저 전주환의 계획범 행으로 굉장히 그 치를 떨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피해자의 목숨을 우리가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대목을 꼭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전주환은 범행 후에 도주까지 이미 계획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 본인이 진술했죠? 현장에 자신의 모발,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으려고 위생캡, 샤워캡을 썼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양면 점퍼. 저 CCTV상에 찍힌 노란색 점퍼. 이걸 뒤집으면 회색 점퍼가 됩니다. 양면 점퍼를 입었어. 왜? CCTV 동선상 이 사람인가? 경찰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CCTV에 찍힌 전주환을 보면서 최명기 원장님, 어떤 행동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저기서 이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눈에 띄나를 갖다 다 머릿속으로 연상해 본 거예요. 피가 묻어 있으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신이 완벽하게 범죄를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본인이 길에 나왔을 때 일단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요. 세상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CCTV가 남는다는 거는 근무에 일반적으로 아니까 알았을 거고요. 어허. 자기가 범인으로 추정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 준비를 했다는 건 아마 뭔가 외국에 가든 어떤 시기로든 본인의 머릿속에는 완전한 탈출로를 짜놨는데 아마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거죠. 하하. 너무너무 저 CCTV를 볼수록 오싹하고 소름 끼치고 경악스럽습니다. 악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CCTV로. 그런데 지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어제 많은 시민분들이 촛불을 들고 이곳에 모였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신당역에는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함께 들었는데요. 아유, 세상에. 이 추모의 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하철 신당역 10번 출구 앞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제에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추모제에는 현장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했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아유. 출구 옆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꽃들이 쌓여 있었고요. 또 수백 개의 메모지들도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고인이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꽃과 함께 고인이 좋아했을 법한 식음료와 물건들도 놓여 있었는데요. 이 추모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 추모 공간을 찾으신 시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청춘인데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이제 헐헐 날아다니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아유.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자식 같고, 내 딸 같고, 내 언니 같고, 내 누나 같고, 그런 마음으로 저 추모 공간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귀한 자리에서 다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 현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김진휘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달 19일부터 12일 동안을 추모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여 개 곳에 분향소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향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이름, 그러니까 실명을 보통은 2차 가해나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동의 없이는 보통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0여 개의 분향소 중에서 이제 마포구 선산별관에 있는 그 분향소에서 유족의 동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실명이 공개가 된 위패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주의한 이런 실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도 이에 대해서 공사에 항의를 했고 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위패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실수예요? 이게 실수입니까? 이게 실수예요. 교통공사 정말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을 하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인지를 인지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20여 개의 분향소가 설치됐어요. 그중에 딱 한 곳이에요. 그럼 19곳은 이미 이걸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한 곳의 부주의가 이 유가족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아니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2차 가해를 가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딸을 잃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런 실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줬다. 네.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조심해서 정말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왔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서울시 의원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언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시의원 어떤 징계나 받았는가 궁금했잖아요. 먼저 그 시의원이 했던 망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심정이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휘 변호사님. 이 의원 당연하게도 이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한테 6개월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원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제명보다는 이제 조금 가벼운 거긴 하지만 제명보다 이제 바로 밑에 수준의 높은 징계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당원 자격 정지이다 보니까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서울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원으로서의만 자격이 정지됩니다.
정지되는 것뿐입니다. 시의원은 그냥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4년 뒤에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세요. 시의원직은 유지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발언 듣고 분통 터지는데 유족들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원의 망언도 논란이 됐어요. 또 유가족이 들으실 때는 더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이렇게 마주치면 정말 어떻게 뭐 정말 대답이라도 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이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정말 그 어떤 정책을 다루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 언론 인터뷰다 보니까 유족분들도 지금 표현을 절제하려는 그 기분이 역력해요. 그런데 진짜 속 시원히 막 쏟아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수영 교수님. 네, 저 역시도 이게 분노를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분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해결안이 뭔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계속 분노에 지치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10명의 이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두면 안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두 눈을 아주 벌겋게 뜨고 이 정책들이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지 다 기억을 해뒀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선거할 때 잘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31살 전주하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될 전주환의 모습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